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8월 19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이 법원에 압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130억이 넘는 나라빚을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지방법원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와 모친인 박정숙 운동학원 이사장 등에 대해 압류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캠코의 채권 회수, 채무조정 안내 내역에는 2001년부터 이달 초까지 조 전 장관 일가족과 웅동학원에 대한 130여 차례 변제 독촉, 재산조사, 상환을 안내한 내용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보통 사람이라면 130억이 넘는 나라빚을 먹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며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부영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국 845만 임차 가구의 분들이 계약 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과정에서 가구 분화, 결혼, 자녀 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에도 TV 시장에서 30%대 점유율을 유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습니다. 19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31.3%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 32.4%, 2분기 30%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30%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상반기 2위를 차지하며 국내 업체들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LG전자는 상반기 금액 기준 1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NHN의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토스트가 의료 헬스케어 부분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NHN은 정부의 디지털 유일 정책에 맞춰 추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의료 헬스케어 부분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기정수 NHN 클라우드 사업이사는 공공의료 분야의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2022년 완공 예정인 김해 데이터 센터에 의료 전용 클라우드 존을 구축하는 등 의료 시장의 클라우드 공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투자액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37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이들 기업의 총 매출은 651조 8,838억 원, 영업이익은 30조 3,59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이 가장 많은 15조 2,56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대기업 전체 투자액의 35%에 달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상반기 4조 179억 원을 투자했고 KT가 1조 9,990억 원, 포스코그룹 1조 6,890억 원, GS그룹이 1조 2,260억 원을 투자하면서 작년 상반기보다 투자액이 각각 1,00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인하대병원과 함께 해외 주재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9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전일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수준이 낮은 해외 지역 근무 임직원의 건강관리 지원에 나섭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 김윤중 직원 대표 등과 김영모 인하대병원 의료원장, 의료진 등이 참석했습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사업 분야, 사회 분야 외에도 회사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는 3천억 원, SK 디스커버리는 최대 1,200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나란히 추진합니다. 19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는 5년물과 7년물, 10년물로 3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SK는 올해 9월 1,0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고 현재까지 1조 200억 원 수준의 CP 잔액을 보유 중입니다. 이 중 이달 20일 2,300억 원, 26일 900억 원, 27일 1,700억 원의 CP 만기가 도래합니다. SK 디스커버리도 3년물과 5년물로 1,000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합니다.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200억 원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며 대표 주관사는 SK증권과 삼성증권이 맡았습니다. IB 업계 관계자는 회사채 시장의 큰손인 SK그룹사들은 SK라는 든든한 후광을 얻고 회사채 발행을 무난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학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과 관련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 방역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위기 때마다 특정 집단을 마녀 사냥하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감염병 대응 단계를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2차 대유행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책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며 동시에 지난 실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5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더해 생활권이 겹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회, 모임,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여기엔 예식,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이 포함됩니다.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최모 씨는 18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해도 집합하지 말라는 권고 수준이었는데 5시 발표에서는 금지로 나왔다며 방역 우수업체라던 웨딩홀 쪽과는 현재 연락도 안 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5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면 사실상 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환불 연기 등 웨딩업체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예비 부부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